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같이 해봅시다. 다 이제 알렸으니까요.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넥스트 필요 없고, 지금 이제 LSI에 대해서 보는 거야. LSI는 라지 시그널 아이덴티피케이션 오퍼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대출력 신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변수들을 갖다가 인지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non-linear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넥스트.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면 non-linear 파라미터는 뭐냐? 스피커가 작은 시그널일 때 대해서는 좋게 나오지만 큰 시그널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정상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하드웨어는 넘어가고요. 라지 시그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2번을 눌러볼게요. 2번. 라지 시그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 라지 시그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렇게 라지 시그널 도메인이 있잖아요. 대출력 시그널 때 여기서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리니어에서 넌리니어로 가는 거 보겠다는 거고, 트레이닝 3번 있죠? 예, 이걸 이제 불러내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은 그냥 나중에 불러내고 일단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가봅시다. 그 보면 여기 있죠? 이게 스페이스 바로 누르면 일시 정지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스페이스 바로 지금 눌렀어요. 안 누른 사람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백을 눌러서 다시 오면 돼요. 이 위치에서 정지하라고 하면 스페이스 바로 누르면 정지가 돼요. 얘네들이 이제 다양히 측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LSI를 측정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쭉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 창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 체크로 끄면 이게 없어지고 뭐 이렇게 이거 페이즈 텀이고 이런 것들 다 보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LSI에서 재는 템플릿들이 뭐 우프다, 헤드폰이다, 뭐 넌리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템플릿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쓰고자 하는 그거 같은 읽기만 하면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그 템플릿을 불러내라 그 이야기예요. 종류에 따라서. 요즘에는 다 이런 거 다 돼 있으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LSI 우퍼예요. 그 LSI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LSI 우퍼, LSI 트위터, 그다음에 LSI 우퍼 박스도 있고. 이게 그냥 다 되게 하면 될 텐데 이것들이 LSI가 이제 자기네들이 그 갖고 있는 노하우의 총집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 쪼개가지고 돈 받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 사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약간 달라요. LSI 우프다고 하면 보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게 일단은 공긴 주파수가 400Hz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듀스가 스피커가 프리에어 상태나 베큐움이라든지 실드 박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트에서는 안 돼요, 이게. 포트는 약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LSI 우퍼라고 한 거예요. 클로즈드 박스 타입만 되는 거예요. 리니어 유닛을 4개를 보는 거예요. BL 값, LE 값, 그 다음에 KMX 값. 없는 게 뭐가 있어요? RMS가 없죠? 예, 그건 없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우퍼하고 서브 우퍼, 그 다음에 풀밴드 드라이버, 헤드폰, 쉐이커 이런 것 쪽에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SI 우퍼 박스예요. 이거는 포트까지도 다 되는 거예요. 포트 있죠? 이 포트 그림. 여기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LSI 우퍼 박스를 사면 아까 잰 거 플러스 벤티터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사실된 LSI 우퍼 박스로 사시면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더 많은 부분들을 뭐 사실 그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 홀 뚫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박스 형태로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F0가 뭐 1kg, 2kg 되지만 헤드폰 같은 경우는 F0 되게 낮죠. 100Hz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걸 재현다는 거죠. 다음 이제 LSI 트위터예요. 트위터는 이제 F0가 100Hz 이상. 저는 사실 LSI 트위터만 쓰고 있어요. 왜냐, 뭐 마이크로 이어폰 뭐 이런 거 슬림 이런 거 쓸 때는 F0가 100Hz 밑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쓰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컨드 시스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포트 형식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뭐 헤드폰, 트위터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뭐 우퍼 이런 것 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있으면 돼요. 근데 LSI 트위터, LSI 우퍼 박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다 측정이 다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볼게요.
이제 그 LSI를 재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 리미터 부분이 있죠. 이게 리미터입니다, 리미터. 이 리미터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LSI가 LSR이라는 건요. 이게 재는 과정이 처음에는 제가 LPM부터 먼저 돼요. 선형 파라미터를 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키워줘요. 이렇게 볼륨을 키워서 전격 출력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그 비선형 파라미터를 제가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파라미터 때, 비선형일 때를 두 개를 다 보여줘요, 동시에. 그래서 근데 지금 자기가 여기 그 전격 출력 있잖아요. 전격 출력일 때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이게 15W인 줄 알았는데 15W를 설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 와트 설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맨 밑에 그렇죠? P 리미트를 설정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닌 게 이 보면 온도 텀하고 있잖아요. 이게 BL에 대한 것들, C에 대한 것들까지 다 설정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그 온도 같으면 델타 T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온도에 대해서 온도 차이예요. 예를 들면 저기 90으로 돼 있죠. 그러면 현재 상온이 25도다 그러면 90을 닿으면 115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0부터 시작이 되겠죠. 현 상온부터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30도에 있다 그러면 어쨌든 120도 이상이 되면 지가 자동으로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BL이라는 거 BL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걸 100으로 봤을 때 25%까지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스탑을 시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보니까 너무 많은 큰 변이까지는. 이거는 20%까지.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20%면 이게 예를 들면 뭐 4였다 그러면 20%다 그러면 뭐 8, 6까지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 밑에까지 보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한 50% 정도만 설정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게 파워 리미트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스몰에서 마이너스 12dB를 이제 스몰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현재 0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 파라미터의 상태를 갖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도.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 줄 때는 그 측정하는 동안 있잖아요. 딴짓하면 안 되고 옆에서 혹시 이게 뭐 이음이 있는지 없는지, 러버앤 버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 바트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즉각 정지시키셔야 돼요. 타버릴 거니까 괜히 웬만한 스피커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개 먹었다고 하면 다른 거 할 때는 좀 줄여서 이제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거 뭐 얼마 전에도 뭐 이게 15W짜리 스피커래요. 웬걸? 5W가 됐는데 온도가 막 110도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전격 출력을 못 견뎌내는 거지. 되게 많아요. 그 냉각 시스템을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열을 빨리 배출시켜줘야 되는데 열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근데도 막 사기를 쳐가지고 15W라고 막 이렇게 파는 거지. 알면서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개인 값들, 리니어 매저먼트, 마이너스 20dB까지 해둘 수 있어요, 설정을. 근데 이제 우리가 리니어 파라미터를 재는 게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리니어 파라미터 LPM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정확하죠, 리니어 파라미터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다 불러드릴 수, 임포트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서 세 개를 불러드릴 수 있어요. BL 불러드릴 수 있고, 질량, MS, 그 다음에 RE 값, DCR 값이 있잖아요. 그 세 개를 불러들여서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임포트해서 하면 그 부분이 넘어가는 거지, 더 정확하게. 근데 그거 안 하고 해도 이게 다 측정을 해줘요. 근데 임포트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LPM 모드는 그냥 넘어가요. 스타트 매저먼트 누르면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앰플리파이어 모드 7단계까지 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가요. 그러면 앰프 상태를 체크하고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체크를 하죠. 이거는 제가 자동으로 다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리니어 모드에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있잖아요. 럼프 파라미터를 제가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LPM에서 이렇게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은 이제 그냥 빨리 넘어가 스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세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이제 인라지먼트 모드로 가요. 이제 점점 키우는 거예요. 레벨을. 전격 출력까지. 우리가 지정해준 아까 10W면 10W까지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막 올려주는 게 천천히 올려주면서 온도 변환 상태 이거 내려가는 거 있죠.
이게 그 리미트 전까지만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15W라고 했지만 온도가 너무 크게 올라가 버린다. 그렇게 하면 타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리미트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키워주는 과정인 거고. 그러면 이제 계속 커지니까 이게 이제 비선형적으로 바뀌죠. 이거 아까 전일 때는 봐봐요. 선형 모드일 때는 봅시다. 이 선형일 때는 이게 다 직선으로 나오죠, 이렇게. 에이씨. 빨리. 아, 가렸네 이거. 아, 됐다. 이게 다 직선이죠, 이렇게. 이게 다 직선으로 처음에 나왔다고. 이게 리니어 파라미터 이래요. 근데 이 출력을 계속하면서 키워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출력을 키워주면 보세요. 쭉 올라가니까 바뀌죠. 이게 바뀌죠, 이렇게. 계속 이제 계속 바뀌죠.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가 non-linear 모드죠. 여기서부터 이제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파라미터. 이제 올려주는 거는 그만하고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뭐 KMS니, 뭐 BLX니, 뭐 LEXI니, RMS니 이런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재밌는 건 이제 이 보세요. 이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쭉 나오죠. TS 파라미터 있잖아요. 나오고, 근데 이게 라지 시그널 파라미터인데 열을 덜 받았을 때, 콜드 상태일 때 나오는 거고요. 라지 시그널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웜, 보시콜 열 받았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밌는 건 여기서 RE 값 있잖아요. RE 값이 3.5인데 4.23으로 DCR이 바뀌죠. 커진다고, 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지. 그리고 공진 주파수도 있잖아요. 공진 주파수도 보세요. 스몰 시그널이 얼마였어요? 90Hz였죠? 얼마로 바뀌었어요? 열 받으니까 75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스티프니스 계열이 굉장히 잘못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질량 부분은 아마 MMS 거의 이제 안 바뀌는 거고. QTS도 좀 바뀌고 QS도 좀 바뀌고 다 바뀌죠. 다 이렇게 다 차이가 나게끔 돼 있어요. 네, BL은 여기서는 상수 X는 0만 보여주죠. BL 있는 거 그렇죠. X는 0일 때만 값만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수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X가 0이 아니고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쑥 떨어져 버리겠죠. 그거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는 X가 0일 때에 대한 지금 현재 값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정 상태라 그래가지고 레스트 포지션이라 그러거든요. 거기 있을 때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BL이죠, BL. BL인데 이게 이제 위쪽으로 가면 바깥쪽으로 나온 거죠.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아래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는 항상 두 개를 나타내줘요. 이게 원인 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미러 이미지예요. 여기에 대한 대칭인데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선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완전 대칭이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칭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로 나타났다가 하나로 보였다고 하면 완전 대칭된 거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따로 두 개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스티프니스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이쪽은 부드럽고 이쪽은 딱딱해져 있죠. 이것도 이게 미러예요, 미러. 이것도 두 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쪽이 앞쪽으로 나갈 때, 딱딱한 쪽이 이제 뒤쪽으로 갈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딱딱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인덕턴스.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변이에 대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코일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에어코어가 되는 거죠. 인덕턴스가 떨어지고 밑에 쪽으로 가면 이제 스틸코어가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때는 뭐냐? 극성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다시 터미널 있잖아요. 이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촉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측정값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극성 체크하라 그랬죠. 폴라리티. 극성은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플러스, 그쵸? 코일 아웃이 이거 들어오면 코일 인 방향이잖아요. 그거는 이거 인덕션스를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단 쇼팅링을 쓰지 않을 때, 쇼팅링을 써버리면 거꾸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쇼팅링 쓰면 이렇게 오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쇼팅링 안 썼을 때 같은 경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맞는 거죠. 나가면 작아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커지는 거,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맞다. 이게 이제 극성이 맞을 텐데, 이게 뒤집혔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극성이 바꾸니까 그때는 바꿔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의외로 이렇게 샘플 단계에서 물건 만들 때 보면 극성 바뀌는 거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과정은 자기가 이거 있잖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에러라 해가지고 EI, 전류 에러, 전압 에러, 그 다음에 변이 에러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가 이거 에러 양을 체크해야 됐어요. 에러 양이 커지면 이게 뭐 지가 이거 에러라고 딱 알려줘요. 이 에러가 특히 뭐 전류 에러가 예를 들면 20% 이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유용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팅 에러에 대해서 이게 다 이렇게 제가 보여줘요. 이건 전류 에러. 20% 이하로 가다가 떨어지죠, 이렇게. 빨간 건데, 여기가 20% 라인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쑥 떨어지죠, 이렇게. 그 10%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피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델링이 제대로 됐다는 거지. 다들 이렇게 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지가 에러를 딱 메시지를 떠줘요. 그럼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가르친 데이터들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지가 가운데 이렇게 차단 장치가 다 있어요. 트랜지스터 모델이 잘못되면 이거 막 커졌죠. 30%가 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가 잘못된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고 하면 모델을 잘못 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우퍼 박스인데도 아니고 그냥 포트 타입인데도 인클루드 타입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에러가 나올 수는 대부분 없어요. 이거. 그리고 또 F0가 내가 트위터를 쓴다 그러면 F0 100Hz 이상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F0를 재보니까 90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러 딱 떠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제가 뭐 이렇게 F0가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으면 이렇게 딱 떠져요. 살아라는 얘기지. 다. 이런 것들 다. 이게 어쨌든 모델링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에러들도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다 보여줘요. 전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특히 전압에 대한 부분이 에러가 생긴다고 하는 것들은 앰프 있잖아요. 앰프 부분이잖아요. 앰프가 리미터가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앰프에 대해서 뭐 DC 바이어스 걸린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에러가 뜰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많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변이. 이거는 사실은 얘 때문에 생기는 게 에러가 생기게, 얘를 잡아주면 이것도 같이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 측정을 할 때 레이저 센서는 필요가 없어요. 전류 상태로 다 측정을 하겠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없어도 이거 지금 아까 뭐 스티프니스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4가지 했었잖아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쓰는 이유는 이게 절대값으로 상대적인 값이 있는데 절대값을 맞춰주기,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한 용도로만 쓰지 손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막고 있어도 다 뽑아냅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신에 이 세로축 값이 있잖아요. 안 맞는 거죠. 세로축 값이. 하지만 이 문제, 비대칭성 이런 것들은 다 나와요. 자, 진단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야, 이거 뭐 이제 딱 보면 BL은 그냥 아까 쭉 측정을 하면 아까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쭉 나와요. 동시에 3개가. 뭐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BL을 봅시다. BL. 그래도 어느 정도로 대칭성이 많이 맞죠. 예?
약간 아래쪽에서 맥시멈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 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맥스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얘하고 서로 대칭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프셋만 약간만 조정해줘도 이거는 되는 거예요. 밑으로 조금 이동해줘도 여기서 한 이만큼 정도, 뭐 한 예를 들면 0.3mm 정도 아래로 떨어뜨려주면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아, 이거 골 때리죠 이거. 이거는 부드럽고 있죠. 막 굉장히 차이가 크죠. 부드럽고 딱딱하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이거는 뭐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쇼팅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리지선스가 인크리즈, 이거 이제 보이스 코일 온도가 이게 3.4옴이었는데 3.65로 이렇게 라지 상태에서 이렇게 워밍이 생기면 이런 게 생긴다. 이런 거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가다가 왜 이제 그 어디서 썼냐고 하면 어쨌든 50% 되는 데까지만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뽑아낸 거예요. 이 지점 50%가 얘 때문에, 스티프니스 때문에 얘가 딱 49.9에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그 에스티메이션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90도까지 올라가는 까지 허락했는데 실제로는 12도밖에 안 올라갔죠. 그럼 현재 상온이 30도 했다 그러면 한 42도밖에 지금 열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한참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 겁니다. 이쪽에 굉장히 스티프니스가 빨리 이렇게 있잖아요. 내려와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뭐 출력을 좀 더 내고 싶다, 온도를 더 보고 싶다고 하면 얘를 갖다가 50%가 아니고 30% 정도 내려주면 더 가겠죠.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더 떨어지는 지점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값을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값을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요. 딱 보는데 지금 얘가 너무 많이 지금 다가서잖아요. 끝나기 전에 49%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지우고 50을 40으로 탁 쳐버리면 40 갈 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가 갑자기 확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좀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이 출력 내는 것만큼 계속 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주면서. 근데 그렇게 안 해줘버리면 얘가 여기서 설하는가 보다 해가 여기서 딱 정지가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제 라지 시그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리미트 설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온도 한참 남아있죠. 한참 남아있어. 이게 이제 이게 온도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죠. 내가 90이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출력은 확 커진 거 이만큼. 2W까지 지금 커지는 상태예요. 2W까지. 온도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온도가 얼마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스 코일 온도가 얼마 안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그 스티프니스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증가되는 걸 보니까 뭐냐 그러면 이게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부드럽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쑥 꺼지는 거 보니까. 왜? 감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경험적으로 유추해 보면. 서스펜션을 굉장히 부드럽게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이게 BL 커브에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맥시멈 점이 이쯤 되겠죠, 그렇죠? 이쯤. 여기가 안정 상태에서가 여기인데 이게 맥스가 아니죠. 이 비대칭적으로 나온다는 얘기. 실제로는 맥시멈 지점 여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안정 위치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안정 위치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BL 뭐 시메트리 레인지 그래가지고 이거 보는 게 클릭하면 이게 딱 뜨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 이게 안정선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몇 밀리지? 0.8mm. 여기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이제 스윙을 해줄 때 같은 경우는 여기랑 맞춰주면 되겠지. 일직선으로 나오니까. 그럼 보이스코일 위치를 이게 얼마지? 한 0.4 정도, 마이너스 0.4 정도 이동시켜주면 이거는 이제 BL에 대한 비대칭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 이 부분. 이게 최대 변이일 때도 1.8 그죠? 근데 이게 이 선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장의 비대칭성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회로가 비대칭적으로 프린지 이펙트 같은 게 막 끼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휘어버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0.2mm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게 아까 이 지점이죠. 이 지점. 0.8 같은 경우는 다 여기 0.8mm 스윙 폭에서는 이거는 완전 대칭적이라는 얘기예요. 에러가 5% 내려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이거보다 클 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근데 이거 스티브니스 관련된 거. 이건 되게 나쁘죠. 스티브니스가. 그래서 이거 피크 대비 이거 이럴 때 그쵸. 이걸 가지고 하나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이제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겁니다. 굉장히 큰 값으로. 그래서 이거 아까 떼어주는 거 있죠, 이렇게 칼로 가지고 이렇게 얍 이렇게 떼가지고 이게 지금 이건 다리가 되게 많은데 한 4개 정도만 해도 돼. 이렇게 4개 정도. 그래서 한 80% 정도 이렇게 떼내가지고 재면 스파이더 부분하고 서라운드 부분을 각각 2개를 잴 수 있어요. 이걸 재는 시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하면 돼요. 이 변이 재려고 이게 화이트 바른 거 보이시죠? 이건 이제 인덕턴스 부분이에요.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변이 돼서 본 거죠. 그러니까 앰프 연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딱 잡아놓고 있잖아요. 클램핑 시켜놓은 거 X가 연체로기 되면 못 움직이게 딱 잡아놓고 전류만 바꿔준 거예요. 어쨌든 이게 X에 대한 거하고 인덕턴스는 X에 대한 거하고 I에 대한 거 두 가지 영향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X가 바뀔 때 이렇게 우리가 스틸 코어, 뭐 에어 코어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생기죠. 근데 전류의 한 부분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전류의 한 부분도 작지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고주파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세츄레이션에 관련된 거 있죠. 이 둘 다 쇼팅링을 이용하면 많이 없어져요. 쇼팅링을 써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전압에 대해서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변이에 대한 부분하고 전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변이에 대한 부분인데 이 까만 선으로 나오면 이렇게 벨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면 한쪽으로 좀 가 있죠.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게 까만 선으로 딱 맞으면 이게 이제 딱 센터에 있다는 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거기서 답입니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스티뮬러스의 영향. 신호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걸 신호음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는요,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밴드 패스 노이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자동 모드가 있고 수동 모드가 있거든요. 자동 모드로 하면 이게 주로 많이 생기는 게 변이에서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변이. 그러면 변이가 제일 클 때가 어디냐 그러면 공인 주파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동 모드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가 아까 LPM에서 뭘 한다 그랬죠? FZ를 어딘지 알죠? 100Hz 이제 구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FZ를 구하고 나면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한 옥타브 아래, 두 옥타브 위 해가지고 지가 밴드패스 노이즈 지가 자동으로 생성시켜줘. 이렇게 FZ를 구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동 모드가 그렇고, 수동 모드는 내가 지정해줄 수 있어요. 내가 FZ를 아니까 밑에 얼마 위에 얼마 내가 보고 싶은 대역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위로 좀 더 넓게, 뭐 아래로 좀 더 넓게 보고 싶다 그러면 지정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화이트 노이즈를 넣어줄 수 있죠. 화이트 노이즈 전부 다 보고 싶은 데는 전부 다 쫙 다 이제 그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일 때는 F0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임피던스 커브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평판 자석 스피커라든지 뭐 피에조 타입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못 찾겠죠. 다이나믹 스피커 외에는 이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때가 돼버리면. 뭐 모델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화이트 노이즈하고 이런 것들 되면 이제 이제 히팅이 되는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노이즈를 어떻게 쓸 건지가 정해지는 거. 이거는 화이트 노이즈를 재생시켜주면 이게 피크 변이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온도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화이트 노이즈를 쓰면 안 되고 그 밴드패스 노이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업스로 발생되는데 화이트 노이즈 같은 데 전대역을 다 보여주니까 변이를 크게 줄 수가 없는 것밖에 없는. 저주파수 대역을 밴드패스 씌워주면 변이를 크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얘는 변이에 대한 함수니까 변이가 크게 나와야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열은 확 올라가 버리고 화이트 노이즈도 크게 주면 변이도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잴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온다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를 때는 자동. 처음에는 자동이 제일 좋아. 오토매틱. 그러면 지가 F자를 탁 재가지고 샥 씌워져가지고 쫙 나가요. 규격에는 어떤 식으로? 예? 규격에는 어떤 식으로? 규격에는요? 규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규격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게 아까 규격대로 자동 모드로 갈 거야 아마. F0가 얼마일 때 로우 리미트, 하이 리미트 이런 식으로. 뭐 위로는 뭐 보니까 뭐한 두 옥타브인가 한 옥타브인가 있고 아래로는 이렇게 뭐 100에다 50Hz까지 해준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화이트 노이즈는 아니에요. 화이트 노이즈는 안 넣어줍니다. 예. 화이트 노이즈는 넣어주면 아까처럼 이게 잴 수가 없어요. 예.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그리고 사실 화이트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뭐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트위터가 나가버리죠. 예. 그 열을 못 이겨가지고. 화이트 노이즈 틀어지면 트위터가 제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주는 대역이 제일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왜곡 원인은 다 X에 대한 변수잖아요. 그쵸? 다 X에 대한 변수잖아요, 지금. X에 대한 변수는 변이가 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주파수가 필요한 건데 고주파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주파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아까 LE, I. 세츄레이션에 생기는 고주파수. 그것만 보는 것밖에는 전부 다 LEX님, BLX죠. KMSX죠. LEX죠. RMS는 V인데 그거는 공긴 주파수라고 그랬잖아요. 다 저주파 현상이에요. 고주파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제 생길 수 있는 에러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늘 나오는 거지만 이거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정은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다 이 뒤에를 이렇게 꽉 이렇게 둘러놓고 이렇게 수직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이게 중력 작용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 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피커 이런 거 TV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게 아니죠. 이렇게 놓고 듣는 거죠. 이렇게 놓고. 그럼 항상 위로 쳐다보게 있잖아요. 그거는 위로 쳐다보고 해가지고 재가지고 안정적으로 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최종 그 사용 환경이랑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쵸? 이렇게 듣는 거. 근데 아이폰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위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거 위로 쳐다보고 있나? 아시는 분? 애플께 모르겠네. 위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바닥을 어때 중력이 작용하는 걸로 해서 기본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바닥을 쳐다보고 소리는 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바닥을 쳐다보게끔 그러니까 중력 영향까지 넣어서 고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근데 그測定실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 턴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하나만 했거든요. 실제로는 이걸 잡아주는 크램프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크램프가 두 종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턴테이블용 크램프하고 수직으로 세워지는 크램프가 두 개 있어야 되고 레이저도 있잖아요. 거기는 레이저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귀찮잖아요. 이거 떼가지고 붙이면 캘리브레이션 계속 해줘야 되거든. 그거 한번 재려고. 그래서 레이저를 두 개를 사면 돼요. 턴테이블 레이저 그냥 픽스 시켜놓고 이거 레이저 하나 더 사면 된다고. 그럼 돈이 들지.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거 안 샀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다 귀찮아가지고 레이저 하나 더 사면 클램프 이거 사는 것들도 이게 돈이거든요. 사실 제가 만들면 되긴 되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 클램프 있는 차에서는 뭐 이렇게 위로 돋는다 밑으로 이렇게 볼 경우는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수직이죠.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렇게 이쪽으로 발견되는 한데 뒤에 있는 거 69인치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늘로 쳐다보겠죠. 그거 듀얼 코너로 쓰죠. 듀얼로 쓰죠. 듀얼. 어쨌든 뭐 이거 그렇습니다.
그 최대 출력 게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는 지가 뭐 좀 그 상태가 안 좋게 가면 지가 다 이미 그 전에 다 이렇게 에러를 다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딴짓 하면 안 되고 쳐다보는 게 좋아. 이렇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상황들을, 상태들을 이렇게. 그래서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 아까 이게 플러스면 아웃이 돼야 되잖아요. 인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극성이 바뀌었다고 뭐 이런 것들 아까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팅 에러가 크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왜냐? 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값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뭐 BL이 뭐 20이 넘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나오거든요. 피팅 에러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거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모델을 갖다가 LSI 우퍼인데 LSI 트위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퍼 박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퍼 박스로 한다라는 말은 포트까지도 내가 경도로 다 보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는 틀림없이 그 포트에 달아놓고 그 클로즈드 박스 타입이라고 해버리면 스티프니스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합쳐서 얘는 보기 때문에. 우퍼 박스를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 박스에 관련된 거하고 유닛에 관련된 거 한 번에 다 두 개를 다 동시에 따로 이렇게 잴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최종적으로 어떠냐면 그러면 다 따로따로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태에서 장착 상태에서의 스티프니스가 대칭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최종 상태가 실사용 환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그게 그 영역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제 유닛 맛 떼가지고 유닛 맛에 보면 유닛은 이렇게 나오는데 공기 영역인 건지 기계적 영역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공 상태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 공기의 마찰력인지 아니면 뭐 기계적인 마찰력인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다 보면 이 원인을 나중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에어 볼륨 이런 것들이 이것도 나중에 이제 경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정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값이 뭐 이상하게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포팅을 할 때 있잖아요. 럼프트 파라미터를 인포팅을 할 때 이게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레이저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LSI를 해가지고 할 때는 전류만 가지고 다 이렇게 제가 전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값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레이저로 달면 그 변이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LSI 잴 때 손으로 레이저를 막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 째요. 막고 있으면 이 그래프는 그대로 가는데 요 값이 있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그럼 손을 싹 빼면 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변이로 가지고 이건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류 왜곡으로 가지고 측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QC에서 보면 1초 내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 측정한다고 그랬죠. 값을 해가지고. 그거는 뭐 QC 라인에서 레이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비싼 걸 레이저를 어떻게 QC 라인에서 어떻게 깔아요? 그냥 터미널 해가지고 단자 딱 연결만 하면 휙 하면 뭐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지. 그걸 더 발전시키면 이제 앰프에서 모니터링 되는 것까지 넘어가는 거. 엔드 트레이닝. 예.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R&D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해서 3번 있잖아요. 3번 런인이야 런인 해가지고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만 대충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찍어보면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LPM TS 파라미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의 그 리니어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죠. 114Hz 정도 F0가. 그 다음에 R의 값이 3.29 옴이니까 이거 뭐 4옴짜리 스피커인가? 어쩐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크립도 굉장히 크죠.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임피던스 커브도 잘 따라간 거. 더블 클릭해 보면 잘 따라갔죠. 이렇게 굉장히 잘 따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전류 대한 부분인데 비선행성은 좀 크긴 했지만 요게 한 20대비 30대비 이상 되니까 사실 이거 좀 크게 잰 거예요. 이렇게 비선행성이 낀 거잖아요. 전류 왜곡이. 이게 모든 왜곡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전류잖아요. 전류 IF니까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안 좋고 한 이 정도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SNR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비선형성을 SNR 좋기 위해서 앱을 좀 키운 거예요. 이건. 그래도 이게 30dB 이상 차이 나면 비선형성 영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데 제일 좋은 것들은 이거 이렇게 작고 요만큼 랩을 오는 게 제일 좋아요. 30dB 이상이 확보되면서. 이게 그리고 비선형성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좋겠죠. 진짜 내가 선형적인 거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변이에 관련된 거고요. 변이에 관련된 거.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12dB 옥타브로 쑥 떨어지죠. 변이는. 이렇게. 다음에 LSI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SI EA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하셨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BL 나오죠. 더블 클릭이 크게 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하면 커지거든요.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친절한 EC. 자, 이게 그러면 이 비대칭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될 맥스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양을 보고 싶으면 여기 가보면 이게 지금 BL에 관련된 거죠. 여기 보면 BL 시메트리 레인지 있죠. 이거 갖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쫙. 그럼 이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0.8mm까지 있잖아요. 여기는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0.8mm 더 커질 때는 어디로 맞춰주냐고 하면 빨간 선 있죠. 이게 시메트릭. 그러면 이게 한 얼마 정도 되겠어요? 뭐 0.4, 0.3 정도 선에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좀 완전선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라인으로 한 0.3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다시 이걸 체크를 꺼버리고 시작. 다시. 그래서 이거 0.3 있죠? 한 이쯤으로 이제 이동해 줍니다. 그럼 이거는 보이스 콜이 위에 떴을까요? 아래로 쳐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스 코일이 위로 떠 있을까요? 아래로 쳐졌을까요? 응? 위로 떠 있겠지. 그치? 위로 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니까 맥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위로 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면 맥스가 딱 나올 거겠죠? 그 대답을 지금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처음 돌아가서. 떴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사실 좀 헷갈려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데도 이렇게. 그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내려갈 때 맥스가 되는 거잖아요. 떠 있으니까 내려갈 때 맥스가 나오겠죠. 그렇지? 이게 만약 이쪽에서 있다 그러면 올라갈 때 맥스가 나오겠죠. 밑에 있으니 올라갈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서 보고 싶잖아요. 이거 얼마만큼 이동이 좀 될지 보고 싶으면 KM에서 시메트리 레인지 있죠. 요 밑에 그 밑에 거 이걸 클릭해 보세요. 클릭. KM에서 시메트리. 그럼 이게 나오죠. 예? 이게 나오면 이야 이거 아주 좋다 이거. 이게 0.2mm까지는 필요가 없는 시메트리 레인지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보다 크게 움직일 때는 나중에까지 움직일 때는 이건 어디다가 맞추면 되냐? 한 0.6 정도 있잖아요. 0.6 정도. 이 부분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스티프니스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0.6이면 여기도 여기. 이쯤. 0.6으로 이동해줘버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최하점으로 오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바뀌겠죠. 그걸 이제 뭐 측정해봐야 아는 거지. 그렇게 이동시키고나도 사실 측정해보면 이제 대칭적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요런 게 뭔가 나오게 되는 게. 이거 있잖아요. 해봐서 되게 재밌어요. 나는 내가 안 하니까 갖고 와보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막 개고생해야 갖고 오면 이거 이상한데요. 그러면 또 딱 개고생해야 갖고 오면 나중에 맞아요. 아유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장비가 얼마나 왼수 같은 장비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게도 되게 많았는데
아, 이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딱 보여주면서 온갖 지적질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이랬냐고 이거. 근데 뭐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온 것이니까. 이거 왜 이랬냐고 막 이야기하고, 뭐 이거 왜 이랬냐고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면 막 싫어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회사 가면 되게 싫어해요. 이런 장면에서. 엔진 입장에서 좋은데, 뭔가 빨리 개발할 때는 되게 좋은데, 밑에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 나 이게 근데 밥 먹어야 될,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막, 이게 옛날에는 막 그냥 쉽게 넘어간 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개떡으로 나오는데 소리 들어보니까 아름다워. 그러면 그건 옛날에 생산했잖아요, 옛날에.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여주니까, 뭐, 좋다 나쁘다 그랬을 때, 이제 잘 만드는 사람한테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래프는 스티브니스가요, 이렇게 탁 나오고, 이것도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계 잘하고, 이것도 쇼티깅을 달아서 이렇게 설계를 잘하고, 이게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해가지고 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절이 오겠죠.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오, 잘했구나. 그거 하면 너도 한번 측정해보지? 그러면 뭐 측정해가지고 데이터 주고 하는 이런 시절이 오겠죠. 이제 막 들어보고, 역시 소리는 역시 뭐 국산은 안 돼. 막 맨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 부분인데요.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가지고 대고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 움직이죠? 움직입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쭉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나는 쪽으로 이렇게 여기랑 가보십시오. 이걸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구하는 구간이에요. 이걸 갖다가 옮겨가지고 길기가 극히 증가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인라지먼트 모드예요. 이렇게 계속 커지죠. 그리고 이제 이 위치에 딱 가서 나오면 여기 딱 놓으니까 이게 비상적으로 싹 바뀌죠. 이게 이제 라지 시그널 파라미터예요. 다시 우리가 LPM에서 구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구하는 건 다 이거. 상수로 다 나오죠? 3, 2, 0.15ml 딱 나왔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듣는 레벨로 가지고 쭉 가보니까 쭉 누른 상태에서 있잖아요. 마우스크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탁 뛰면 돼요. 뛰면. 좌클릭한 다음에 탁 뛰면 이렇게 쑥 바뀌죠. 개떡 이렇게 나와요. 완전 개떡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 다 벌어져요. 이거는 사실은 하이파이 사람들만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로파이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이크로 슬리밍.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어떻게 잘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RMS 있잖아요. RMS. 여기 RMS가 이게 나오나? 이 RMS 특정한 게 있나? RMS는 이게 안 나오네. 이 우퍼니까 안 나오는데, 이게 트위터. LSI 트위터에 보면 이게 이제 RMS 값도 나와요. RMS 값이 아까 이렇게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아까 속도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큰 차이가 나면 반드시 나중에 쑥쑥쑥쑥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아마 아까 LSI 우퍼로 재서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우퍼잖아요, 지금 우퍼. 그쵸? 우퍼 4인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LSI 트위터로 재면, 센터에 있는 게 LSI 트위터지. 양동호. LSI 트위터 샀지. 그거는 이제 RMS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영향에서 한 2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R 값도 나온다는 건데, 지금은 L 값, K 값, BL 값 이렇게. 그럼 쉬었다가요.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